시간의 내용을 이어서 물질 속에서의 마그네틱 현상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그네틱 미디엄에 마그네티제이션이 유도가 되면 근데 이제 그 마그네티제이션의 공간에 대해서 유니폼하지 않으면 마치 그 마그네티제이션의 인호모지니어스한 분포가 커런트를 이제 제너레이트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때 유도되는 커런트가 마그네티제이션의 이제 컬과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럼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이 컬을 갖는데 그게 왜 이제 마치 커런트를 유도하는 것처럼 행동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on-uniform한 마그네티제이션의 분포 중에 이제 컬이 0이 아닌 그런 마그네티제이션의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컬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는 이제 컴포넌트가 있는 이제 그런 벡터 필드에서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제일 간단한 게 공간에서 각 지점에서 마그네티제이션이 어떤 상수배의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세타 방향을 향하는 이제 그런 마그네티제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가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있는데 모든 점에서 이제 요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을 향하고 있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컬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물론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션이 제일 간편하고요. 이 경우에 계산을 해보시면 R분의 Z축 방향으로 즉 이제 이 강의 노트에 뚫고 올라오는 방향으로 그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가 있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양은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마그네티제이션의 분포가 있을 때 도대체 왜 이펙티브한 커런트가 생성이 되는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 이 각도가 d 세타가 되는 이제 이런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이 단위 부피당 마그네틱 모먼트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세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크기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마그네티제이션이 이제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한번 등간격으로 R 디렉션으로 이렇게 등간격으로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요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마그네티제이션이 세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커런트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그 도는 방향이 이제 이 축을 중심으로 오른손 법칙으로 빙빙 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비스듬히 쳐다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좀 전에 이제 그림을 그린 저 부채꼴의 일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그네티제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저기에 이제 커런트 룹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션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런 이 커런트 룹이 이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더 많은 커런트 룹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 커런트 룹이 한 개가 빙빙 돌아가고 있고 여기엔 커런트 룹이 이제 두 개가 빙빙 돌아가고 있고 여긴 커런트 룹이 세 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요것을 이렇게 크게 확대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커런트 룹이 한 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는
커런트 룹이 2개. 여기에는 커런트 룹이 윗칸에는 커런트 룹이 3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요 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 면에서는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커런트 성분이 2개가 있죠. 얘네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위에 있는 애에서는 위로 올라오는 커런트 컴포넌트가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요 면을 보면 네트로 위로 한 칸 올라오는 커런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모든 것에 다 똑같고, 근데 이제 이 커런트 양은 다 똑같은데 위로 가면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제 덴서티로 하면 이제 1/r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마그네티제이션에 컬이 있으면 그것이 일종의 그 이펙티브한 커런트를 만들어낸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 어토믹 스케일에서 이제 커런트니까 이것도 이제 커런트의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B 필드를 이제 만들어내는 소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니폼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유니폼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물질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을 바라볼 때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마그네틱 현상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 물질을 관통하면서 어떤 커런트가 흐른다. 그러니까 원자 레벨에서 원자 안에 이제 이 속박되어 있는 그런 원자들의 커런트, 마이크로스코픽한 커런트가 아니라 이제 원자를 원자 단위를 이제 넘어서는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커런트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커런트가 되겠죠. 그런 커런트를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트루 커런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트루는 뭐 그건 나머지 커런트는 가짜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어토믹 스케일을 훨씬 그 넘어서는 그런 스케일에서도 존재하는 커런트를 뭐 우리 앞서서 이제 일렉트릭 현상에서는 걔네들 이제 프리 차지라고 불렀죠. 바운드 차지에 상대되어 있는 개념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용어니까 그냥 뭐 트루 커런트라고 불렀어요. 트루 커런트 덴서티.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레벨에서 바라보면 이제 각각의 원자 안에 사로잡힌 이 전하들인데 전하들이 이런 오비탈 모션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마그네티제이션을 만들어내고 그런 마그네티제이션이 이제 균일하지 않게 분포할 경우에는 이런 커런트를 또 만드는 거죠. 그죠? 얘를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 덴서티.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까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원자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는데 음전하가 지금 오비탈 모션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져서 이 원자가 더 길쭉하게 이제 늘어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얘가 이제 오비탈 모션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오비탈 모션에 의한 마그네티제이션도 생기지만 이쪽 방향에 전하의 움직임이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바운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증가하는데 그 폴라리제이션이 증가하는 만큼 커런트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그 속박되어 있는 양전하, 음전하의 상대적인 위치인데 그게 변한다는 얘기는 전하의 위치가 변하는 거고 전하의 위치가 변했으니까 이제 커런트가 유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안에 있는 커런트는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오리진을 갖는 이런 트루 커런트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픽 오리진을 갖는
이러한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 덴서티와 더불어서 폴라리제이션의 변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이제 이런 폴라리제이션 커런트까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전체가 맥스웰 방정식에서 요구하는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그네티제이션은 누구에 의해서 소용돌이처럼 생겨나는가? 토탈 커런트 덴서티. 그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부르는 이제 요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일렉트릭 필드에서 익스터널 차지에 의한 효과, 그러니까 프리 차지의 효과, 그다음에 이제 바운드 차지의 효과를 이제 분리했듯이 여기서도 이 마그네틱 필드를 프리 커런트, 트루 커런트와 그다음에 이제 바운드 차지가 만들어내는 그 커런트에서 생겨나는 마그네틱 필드로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는 트루 커런트, 그 다음에 요것이 그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폴라리제이션 커런트라고 했고요. 이제 유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익스터널한 것과 그 다음에 시스템의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모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변에는 뭐만 남겨놓을 거냐면은 내가 그 익스터널, 매크로스코픽한 그런 것만 남겨놓을 거예요. 그게 이제 트루 커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인터널한 거죠. 근데 이 일렉트릭 필드 안에는 인터널과 익스터널이 다 섞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묶어보면 뭐가 되냐면은 이걸 묶어보면 이게 묶어놓고 보면 얘가 뭐예요? 얘가 다름 아닌 디스플레이스먼트, 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고, 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 바운드 차지가 아니라 이제 프리 차지를 소스로 갖는 그런 컨트리뷰션만 따로 뽑아낸 걸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이제 우변은 다 이제 해결이 됐고, 이제 남는 게 요거 하나 남는데, 걔는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이제 미우제로로 나눴고요. 이렇게 우변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무엇인가 이제 마그네티제이션 비슷한 뭔가가 나왔네요. 누군가의 컬이 오른쪽을 봤더니 그 매크로스코픽한 익스터널 커런트 덴서티와 그 다음에 이제 익스터널 프리 차지에 의한 그 컨트리뷰션. 따라서 우리가 물질 안에 있는 마그네틱 현상을 기술할 때 내가 이런 걸 도입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자, 일렉트릭에서 D라는 걸 도입했듯이 여기서는 뭘 도입하냐면은 마이크로스코픽 그다음 매크로스코픽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있는 마그네티제이션 가운데서 이 마그네티제이션을 딱 뽑아내면 그렇게 디파인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H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익스터널한 그런 소스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마그네틱 필드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요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그네틱 인텐서티라고 불러요.
얘는 이제 magnetic field가 아니고 magnetic intensity고 그 로렌츠 포스에 들어가는 그 magnetic field는 B field예요. B field의 일부분을 이제 H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magnetic intensity라고 부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electric field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기 현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electric field가 있었는데 electric field가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결정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B 필드인 거죠. B 필드. 그 다음에 이제 electric field 중에서 내가 external field에 의한 효과만을 따져주는 그게 이제 displacement, electric displacement였고 여기서 magnetic field에서 magnetic 현상에서는 이제 요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external과 그 다음에 이제 total field의 차이를 만들어내 주는 게 뭐냐면은 electric 현상에서 electric dipole moment density 이걸 polarization이라고 불렀는데 magnetic 현상에서는 이 두 개의 차이를 누가 만들어줘요? magnetization density가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 안에 있는 이제 현상을 다 이해하려면 주로 이제 이런 거죠. 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물질에 우리가 익스터널한 어떤 필드를 가하겠죠. 이 익스터널 필드는 내가 외부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야.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그 컨트롤 하면 그것이 이 물질 안에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죠. 리스판스를 일으키죠. 리스판스의 결과로 P나 아니면은 폴라리제이션이나 마그네티제이션이 유도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실제 이 물질 안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는 내가 외부에서 가해준 익스터널 필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반응에 의한 그런 필드가 합성이 돼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 안에서의 전자기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넌 트리비얼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물질이 얼마만큼 큰 리스판스를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스토리가 다 달라지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현상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기적인 현상에서는 electric susceptibility 아니면 이제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이런 걸 도입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쪽 마그네틱 현상에서도 물질 안에서의 자기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magnetic susceptibility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